신라시대 때 기울어가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원했던 세력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신라의 구주 5수경 중 절반 이상이었던 5주 3소경을 차지하며 후백제보다 큰 나라를 세웠지만 초대 임금만 있게 된 나라. 신라 왕족이었지만 다른 왕족들처럼 단순히 현재의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가던 신라를 무너뜨리고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장안국의 초대 임금 김원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 진골 귀족이었던 김원창은 나당 전쟁 이후 큰 전쟁이 없었던 통일신라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전을 일으켜 822년 웅천주의 지방관으로 부임하던 중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반란으로 보기에는 당시 힘들어하던 백성들의 민심을 읽고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백성의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야기는 김지정의 난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서 왕위에 오른 해공왕은 사치와 방탕이 심하여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졌는데 780년에 이찬 김지정이 군사를 일으켜 해공왕이 있는 궁궐을 포위해버렸고 김지정의 난이 성공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 등이 힘을 합쳐 군사를 일으켜 난을 진압하며 김지정을 주살하고 이들 사이에서 해공왕도 죽게 되었습니다. 해공왕이 죽자 관군을 지휘했던 상대등이며 뇌물왕의 10대 손인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공왕을 마지막으로 태종 무열왕계의 왕위 세습이 단절되며 이때부터 신라 중대가 끝나고 하대로 봅니다. 시간이 흐른 후 785년에 이렇게 왕이 되었던 선덕왕이 후사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선덕왕이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차기 왕을 정하는 신라 귀족 화백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은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며 재상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상재상이었기 때문에 김주원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은 서라벌 북쪽에 거주했는데 갑자기 많이 내린 비로 불어난 알천을 건너지 못해 궁궐에 당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이라는 큰 지위는 진실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폭우가 내리니 하늘이 혹시 주원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상대등 경신은 전 임금의 동생으로서 덕망이 높고 임금의 채통을 가졌다. 귀족들은 때마침 많이 내린 비를 김주원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여겨 선덕왕과 같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선덕왕이 왕이 되기까지 큰 공을 세운 상대등 김경신을 왕으로 추대하여 근음 38대 원성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강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왕위 쟁탈전에서 김경신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한 뒤 자신의 즉위를 합리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는 김경신이 사람들을 위협하여 먼저 궁에 들어가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위 계승 싸움에서 패배한 김주원은 원성왕에게 정치적 위협을 느끼고 서라벌 정계를 떠나 김주원의 근거지인 명주 지방으로 물러나게 되고 786년에는 원성왕이 그의 세력을 달래기 위해 김주원을 명주 군왕으로 책봉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러 원성왕이 죽고 손자가 소성왕으로 즉위하였지만 1년 반 만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어린 아들이 애정왕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은 아버지가 명주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도 중앙 정계에 남아 활약했는데 무열왕계 귀족들이 비록 왕위는 놓쳤다지만 신라 영웅이던 무열왕과 문무왕의 적통으로서 여전히 무시 못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열왕계의 대표 정치인이 된 김원창은 애장왕 때는 집사부 시종으로 임명되어 당시 상대등이었던 김원승 다음가는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애장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숙부인 김원승이 애장왕을 대신해 신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809년 신라판 수양대군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숙부 김원승이 반란을 일으켜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고 신라 41대 헌덕왕으로 즉위하고, 중앙요직은 헌덕왕의 친인척으로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도독이란 신라 각주를 관할하는 최고의 벼슬로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권, 사법권, 징병권들을 행사하는 직책인데, 김원창은 국무총리급이었던 집사부 시중에서 정계에서 밀려나 도지사급인 무진주, 청주, 운천주 도독 같은 지방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고, 김원창은 이에 반감을 느껴 822년 3월 운청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삼국사기에는 김원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것은 김주원이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난 지 무려 37년이나 지난 후였고, 원상한 이후 3번이나 왕이 바뀐 뒤였으니 아버지의 왕위를 이유로 난을 일으켰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김원창 본인은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으므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가능성 또한 적었습니다. 김원창의 난이 실패했기 때문에 반란으로 폄하되어 기록된 점이 많은데, 당시에는 백성들이 굶주림이 심해서 당나라까지 가서 구걸을 하고 자식을 팔아서까지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고, 귀족들한테는 부가 집중되어 금치를 한 집이 35개나 있었고, 재상집에는 노비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김원창은 뇌물왕계 왕위 계승의 비합법성을 강조하며 무열왕계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하나로 결속시킵니다. 김원창은 나라를 세우며 나라 이름은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고 정했는데, 장안은 백성들이 오랫동안 편안한 나라라는 뜻이고, 연호를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화권 전체의 맹주, 황제를 자처하는 행위였는데, 신라는 진덕 여왕 때부터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했으므로 독자적인 연호를 만든다는 것은 당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의 배격선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 9주 오소경 중 5주의 도독과 3경의 사신들과 여러 군현의 수령들이 김원창의 협박에 호응해 반란에 과담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김원창이 이렇게 지방 관리들을 위협했다고 나오지만, 신라 말기에 썩어 빠지고 암울했던 상황에서 스스로 김원창과 뜻을 같이 했던 지방관들도 당연히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지한 지역은 80여 년 뒤에 등장하는 후백제의 가장 잘 나갔던 시기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넓었습니다. 난의 근거지인 운청주는 옛 백제 수도였던 웅진이었는데, 특이했던 건 본인이 신라 왕족 계열의 인물임에도 신라의 국왕을 제거하고 직접 신라 국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 백제 지역에서 자신의 국가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였고, 나라 이름을 장안국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왕위를 위해서였다면 앞서 일어났던 사건들처럼 궁궐을 포위하고 왕을 죽여서 신라 왕족인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더 쉬운 길이었는데, 단순히 왕위를 노린 것이 아니라 신라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김원창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옛 백제 백성들의 민심을 알았고, 이것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안국을 백제 부흥 운동의 후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궁예나 견훤도 삼국시대부터 쭉 신라였던 지역 출신이었지만, 옛 삼국 유민 의식이 본인들의 거병에 도움이 되니까 명분으로 이용했듯이 김원창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인데, 김원창의 난이 공주에서 시작했다는 지역적 근거를 제외하면 백제 부흥 운동과 연관될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당 정쟁을 마지막으로 통일된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라 중앙국 전력은 많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신라의 중앙군은 빠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8명의 장수를 8방향으로 보내 금성을 지키게 했고, 선발대와 본진 그리고 화랑의 2개 부대를 구성하고
가장 강한 군으로 선봉대를 조직했습니다. 먼저 화랑의 2개 부대는 각각 심의지진과 황상벌로 진격했습니다. 선봉대는 도동현에서 바로 반란군을 격파해 기선을 제압했고, 선발대가 선봉대와 합류해서 삼년산성에서 반란군과 싸우게 됩니다. 삼년산성은 고대에 축조된 성 중에서 가장 높았고, 470년에 축조된 이후 신라가 통일을 이룰 때까지 한 번도 남에게 내주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나중에 견훤이 고려 침공 당시 삼년산성을 거점으로 삼고 전투에서 승리했을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원창의 반란군은 삼년산성을 차지한 세력 중에서 유일하게 패전하게 됩니다. 삼년산성을 함락하자 신라군은 속리산으로 흩어져 있던 반란군을 모두 토벌합니다. 한편 신라의 본진도 성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신라의 여러 군대가 김원창의 본거지인 웅진에 집결하여 크게 싸우면서 장안국의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생포되었습니다. 김원창은 간신히 몸을 피했고 웅진성으로 들어가 저항했지만 신라군이 성을 포위해 10일 만에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후 백제보다도 큰 지역을 얻었음에도 이렇게 빠른 패배로 반란이 실패한 이유는 반란 초기부터 내부 밀고자가 있었고, 신라 중앙군이 예상외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공격해서 전투 초반에 승기를 뺏어갔던 것이 컸습니다. 게다가 김원창의 군대는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많은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으킨 반란이었지만 김원창의 군사적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김원창이 자결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머리와 몸을 따로 묻었지만, 웅진성을 함락한 신라군은 김원창의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어 다시 부관 참시하였고, 김원창의 친족과 도당 239명은 처형되게 됩니다. 다만 반군의 병사가 된 백성들은 처벌하지 않고 놓아졌다고 합니다. 한편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과 동생 김신 등은 당시 반란과 멀리 떨어진 명주에서 기거하고 있었고, 아들의 반란이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기록상으로는 전혀 호응하지 않았기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중원 조정에서도 명주 군왕 과문을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진골들은 인맥으로 워낙 깊게 맺어져서 연자제를 적용시키기 무리였고, 만약 명주 가문을 연자제를 이용해 제거하려고 시도하였으면 반란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거대해졌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김주원의 자손들은 명주를 기반으로 지방 귀족화하여 신라 하대에는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지방 세력인 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김원창의 부하 중에 수신이라는 사람은 산적들의 두목이었고, 그래서 김원창의 난에 산적들이 많이 가담했습니다. 수신은 김원창의 충신으로 끝까지 그에게 충성을 바쳤으며, 웅진성이 함락될 때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을 대피시켰고 한산주의 산적 세력에 의탁했습니다. 김범문은 3년 뒤 825년에 고달산 산적들 100여 명과 함께 제찬안을 일으켜 평양성을 차지하기 위해 한산주를 쳤으나 이 또한 실패하여 잡혀 죽었습니다. 김원창 김범문 부자의 연이은 반란으로 인해 태종 무열왕계 후손들은 육두품으로 강등당하였고, 그 후에는 왕위쟁탈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김원창의 난의 규모를 보면 훗날 후백제에 맞먹는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중앙군이 이를 단기간에 평정하고, 한산주 등 수도에서 거리가 먼 지방의 관리들도 중앙군에 적극 협조할 정도로 9세기 초반의 신라는 9세기 후반과는 달리 강력한 지방 통제력을 가진 건실한 체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원창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도 신라는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지 못하였고, 진골 귀족들은 폐쇄적인 태도로 중앙 권력을 강화해 나갔지만
그에 대항하려는 지방 세력이 점차 성장하게 되어 80년 정도 지난 후에 지방 호족 견원과 궁예의 성장으로 후삼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